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그럼 먼저 어휘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책 160쪽을 보세요. 상자 안에 단어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보기와 같이 바꾸는 문제입니다. 먼저 상자 안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대조적이다입니다. 대조적이다는 서로 반대되어 대비를 이루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티를 내다입니다. 티를 내다에서 티는 어떤 태도나 기색을 의미해서 티를 내다는 어떤 태도나 기색을 표현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립박수를 보내다입니다. 기립박수는 자리에 서서 손뼉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안간 힘을 쓰다입니다. 여기에서 안간 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몹시 애쓰는 힘을 의미해서 안간 힘을 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힘을 쓰다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성대하다입니다. 성대하다는 행사의 규모가 풍성하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손꼽아 기다리다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다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날짜를 손가락으로 꼽으며 기다린다는 의미로 아주 기대를 하면서 오래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재패하다입니다. 재패하다는 경기에서 우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현하다입니다. 재현하다는 다시 나타나다 또는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아래의 문장을 보시고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단어와 표현을 찾아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장님 배 사내 농구 시합이 있었다. 여기에서 밑줄 친 기다리고 기다리던은 어떤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아래에 보기를 보시면 손꼽아 기다리던으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 배에서 배는 우승컵을 준다의 의미로 회장님의 이름으로 우승컵이 나간다의 의미입니다. 즉, 회장님이 이 경기를 주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내는 회사 안이라는 의미로 어제 손꼽아 기다리던 회장님이 주최한 회사 내에서 열리는 농구 시합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로 결성된 우리 팀은 근무 시간 후 틈틈이 모여 연습해왔다. 결성되다는 모임이나 단체가 조직되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틈틈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라는 의미로 같은 부서의 동료들로 조직된 우리 팀은 근무 시간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연습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출전팀도 8팀이나 되었고 화려한 깃발을 든 응원단도 입장하여 큰 행사처럼 웅장하고 볼만했다. 출전은 시합이나 경기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웅장하다는 규모가 거대하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내 농구 시합에 나가는 팀도 8팀이나 되었고 화려한 깃발을 든 응원단도 입장해서 큰 행사처럼 규모가 거대하고 커서 볼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밑줄 친 큰 행사처럼 웅장하고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성대하다지요. 문장에 맞게 단어를 바꿔 쓴다면 성대하고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제비뽑기 결과 우리 팀은 처음부터 제일 강한 팀과 맞붙게 되었다. 제비뽑기는 여럿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잡게 하여 거기에 미리 적어놓은 기호나 글에 따라 승부나 차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팀의 이름을 써 넣은 종이를 무작위로 뽑아서 상대팀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붙다는 서로 마주 대하여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은 상대팀이 제일 강한 팀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팀은 전직 농구 선수가 있어서 취미로 공을 만져온 우리와는 영 딴판이었다. 여기에서 전직은 전에 가졌던 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 밑줄 친 영 딴판이었다에서 딴판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태도를 의미해서 상대팀에는 전에 농구 선수였던 사람이 있어서 취미로 공을 만져온 우리 팀과는 아주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밑줄 친 영 딴판이었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서로 반대를 이루어 대비를 이루다라는 의미의 대조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문장에 맞게 단어를 바꿔 쓴다면 대조적이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은 승리를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었고 의외로 상대팀에서 한 명이 퇴장당한 덕분에 결국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다. 우리 팀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뛰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젖먹던 힘까지 다하다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바꾸면 될까요? 네, 안간 힘을 쓰다를 문장 속의 의미에 맞게 쓰면 안간 힘을 써서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 의외로 상대팀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한 덕분에 결국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퇴장은 어떤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승리를 위해서 안간 힘을 써서 뛰었고 생각하지 못하게 상대팀에서 한 명이 경기 중 어떤 이유로 경기에서 빠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합 후 응원단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우리는 응원을 해준 응원단에게 절을 했다. 밑줄 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를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기립박수를 보냈고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 응원단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 우리는 응원을 해준 응원단에게 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60쪽 아래를 보시면 아래에 상자 안에 여러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고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칙입니다. 반칙은 정해놓은 법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판정입니다. 판정은 판별하여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근력은 근육의 힘을 의미하고 지구력은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음 탄성은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그 모양이 일정한 정도로 바뀌었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서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통기성입니다. 통기성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다음 폐활량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뒤에 최대로 숨을 내쉴 때 폐에 출입하는 공기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또 경기력은 운동선수나 팀이 운동 경기를 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 강도는 강한 정도를 말합니다. 또 전신 운동은 온 몸을 골고루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하고 유산소 운동은 운동을 하는 동안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계 신기록은 기록 경기에서 세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다음 승복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결과에 납득하여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정정당당하다는 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편파적이다는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달을 따다입니다. 여기에서 메달을 따다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금, 은, 동메달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단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의 보기의 내용을 보세요. 가의 이야기를 보고 위의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나가 해야 할 말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를 볼까요? 가. 나는 요즘 들어 더 몸이 둔해지고 살이 찌는 것 같아. 팔다리에도 힘이 없고 조금만 일해도 힘이 들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둔하다는 동작이 느리고 몸이 무겁다라는 의미로 가는 요즘 들어 더 느려지고 몸이 무거워졌다고 하면서 살이 찌는 것 같다고 했네요. 팔다리에 힘이 없고 조금만 일해도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위에서 배운 유산소 운동, 근력을 사용해서 나가 이야기할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나의 말을 볼까요? 나. 글쎄,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어떨까? 날마다 꾸준히 하면 팔다리의 근력도 길러지고 몸도 가벼워질 거야.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를 추천하고 있네요. 날마다 꾸준히 하면 팔다리의 힘도 길러지고 무겁게 느껴지던 몸도 가벼워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에 1번부터 5번까지 가의 말을 보시고 160쪽 아래에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나를 완성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가가 이야기합니다. 최근 스포츠 과학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 최첨단 스포츠 용품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니? 최근 스포츠 과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첨단 스포츠 용품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위에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통기성, 경기력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뉴스에서 나왔는데 최근에 개발된 육상선수 유니폼이 통기성이 아주 좋대. 체온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공기가 잘 통해서 실제로 이 옷을 입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더라고. 자, 그럼 두 번째 대화도 보실까요? 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재미있어? 올림픽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재미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구력과 폐활량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뭐니 해도 폐막일에 치러지는 마라톤이 제일 기다려져.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 정신력과 지구력의 결정체라고나 할까? 나는 폐활량이 워낙 약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무조건 존경스럽거든. 결정체는 어떤 사물의 특징이 가장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 중 가장 기대가 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 정신력과 지구력이 집약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폐활량이 아주 약해서 마라톤 선수들은 무조건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3번 대화도 보실까요? 먼저 가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어떤 경기가 인상적이었어? 지난 올림픽 때 인상적이었던 경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세계 신기록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나는 남자 수영이 아주 인상적이었어. 체격도 작은 무명의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3개나 세웠잖아. 그리고 한 나라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석권하고 환하게 웃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남자 수영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체격도 작고 유명하지 않던 무명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기록을 3개나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 나라가 금, 은, 동메달을 석권하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석권하다는 어떤 분야에서 굉장한 기세로 남김없이 모두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한 나라가 금, 은, 동메달을 모두 다 따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4번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가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반칙도 적당히 할 수 있지 뭐. 안 그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규칙을 어기는 반칙도 적당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정정당당하다와 세계 신기록, 반칙을 사용해서 가의 말에 반대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무슨 소리야? 정정당당히 얻은 승리만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좋아하다가 반칙이 드러나서 메달이 취소되는 것도 못 봤어? 여기에서 값어치는 일정한 값에 해당하는 쓸모나 가치를 의미해서 반칙을 써서 얻는 승리가 아닌 오직 정정당당하게 얻은 승리만이 그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칙을 해서 메달을 얻은 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좋아하다가 그 반칙이 드러나서 받은 메달이 취소된 것도 못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대화를 볼까요? 가의 이야기를 보세요. 가. 상대팀 선수가 반칙하는 건 봐주고 내가 몸싸움을 좀 하려 하면 반칙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나. 아무리 심판 판정이라도 따르고 싶지가 않아. 여기에서 봐주다는 보아주다의 줄임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 이해해 주거나 배려해 주다의 의미입니다. 아마 어떤 경기에서 상대편 팀 선수가 반칙을 하는 것을 보고 모르는 척 해주고 가가 몸싸움을 좀 하려고 하면 반칙이라고 해서 정말 화가 난 모양이네요. 아무리 심판의 판정이지만 받아들이고 따르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가의 말을 듣고 나는 판정, 승복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그래, 다소 억울한 생각도 들겠다. 하지만 심판의 판정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다소는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억울하다는 어떤 상황이 불공정해서 마음이 분하고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의 이야기를 듣고 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결정한 판정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어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책 162쪽을 보세요. 상자 안에 배운 4개의 문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문법 는, 은, 니은셈 치고는 앞에 동작이나 사실 등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뒤에 행동을 함을 나타냅니다. 보통 가정한 그 사실은 진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다음 으련만, 련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기대되는데 아쉽게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대하는 결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는, 은, 니은 탓에는 앞문장의 부정적인 원인이나 이유로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마지막 이라도 라도 을라 치면 리을라 치면은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이 있었던 일로 을에 당연히 뒤에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이라도 라도 을라 치면 리을라 치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거나 의도할 때 뒤에 상황이 일어나 그 생각대로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4개의 문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책 162쪽을 보시면 아래에 영수 씨와 정민 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보를 읽으시고 아래 두 사람의 대화를 알맞은 문법을 사용해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수 씨와 정민 씨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까요? 먼저 영수 씨에 대해서 봅시다. 3년차 직장인이고 결혼해서 2살 된 아이가 있는 가장이다. 대학교 전공이나 적성과는 무관한 직장에 들어와 아직도 직장 생활의 의미나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체질적으로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영업상의 술자리도 많고 회식도 잦은 편이라 몸도 안 좋아지고 지각과 결근을 하게 되어 상사로부터 꾸중도 자주 듣는다. 요즘 회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면 사표를 쓰려다가도 그만 포기하고 만다. 영수 씨는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는 회사원입니다. 결혼을 해서 2살짜리 아이가 있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한 전공이나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는 상관이 없는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직장 생활의 의미나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이 아니지만
영업상 술을 마시는 자리도 많고 회식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몸도 안 좋아지고 지각과 회사에 가지 않는 결근을 많이 하게 되어서 회사 상사로부터 꾸중도 자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쓰려다가도 그만 포기를 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민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5년째 사법고시 준비 중이다. 1차 시험에는 붙지만 계속 2차에서 떨어지고 있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미혼이다. 될 때까지 고시 준비를 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그만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이 심하다. 고시 공부 외에는 영어나 컴퓨터 등의 공부도 하지 않았고 여자나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당장 고시를 포기하고 입사시험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맞선조차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정민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5년째 국가시험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시험은 붙지만 계속 2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될 때까지 고시 준비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그만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결혼하라고 옆에서 조르고 재촉합니다. 고시 공부 외에는 영어나 컴퓨터 등의 공부도 하지 않았고 여자나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당장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취직을 위해 입사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고 맞선조차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맞선은 결혼을 전제로 남녀가 직접 만나서 서로의 용모와 태도를 알아보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영수 씨와 정민 씨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영수 씨와 정민 씨의 대화를 볼까요? 대화를 보시고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빈칸에 문장을 써 넣어 대화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영수, 난 내가 부럽다. 아직 혼자 몸이고 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영수 씨는 정민 씨가 부럽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몸이고 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결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 보네요. 영수 씨의 말에 정민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민, 무슨 말이야?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탓에 집에서는 그만 포기하라고 야단이야. 차라리 나도 대학 졸업하고 너처럼 취직이나 할 걸 그랬어. 넌 어때? 회사 생활하니까 마음 편하고 좋지?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한다고 문법 는, 은, 니은 타세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민 씨는 영수 씨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민 씨는 오히려 영수 씨를 부러워하고 있네요.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좋기는 일은 적성에 맞지도 않는 데다가 술자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업무도 그렇지만 회식 다음 날이면 지각으로 상사에게 꾸중 듣기 일쑤야. 나더러 집에 가서 애나 보라나? 정말 다니기 싫다. 부러워하는 정민 씨에게 영수 씨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적성에 맞지도 않는 데다가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회식 다음 날이면 지각으로 상사에게 꾸중 듣기가 일수라고 했습니다. 문법 기 일수이다는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거나 을에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보통 부정적인 의미의 행동이 자주 반복되어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식을 한 다음 날 지각을 해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일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나더러 집에 가서 애나 보라나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더러는 나한테 또는 나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에 붙는 라나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언짢거나 시큰둥한 태도로 인용하여 나타내는 말인데 주로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영수 씨에게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이야기한 것을 인용해서 전달하는데 상사의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사에 다니기 싫다고 이야기하네요. 정민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건 어때? 정민 씨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묻고 있네요. 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가장인 탓에 그것도 쉽지 않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니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을 쓴 문서를 의미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로 문법 는, 은, 니은 타세를 사용했네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니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하다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생활하도록 돌보다의 의미인데요. 가족들을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수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넌 어떻게 할 거야? 고시 준비 계속 할 거야? 아님 취직할 거야? 정민 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있네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정민 씨에게 계속 고시를 준비할 것인지 취직을 할 것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민 씨의 대답을 볼까요? 글쎄, 공부에 지쳐서 취직이라도 할라치면 꼭 영어 성적이나 컴퓨터 자격증이 발목을 잡으니 그것도 어렵고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부에 지쳐서 취직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영어 성적이나 컴퓨터 자격증 때문에 취직을 못했다는 의미로 문법 이라도라도 을라치면 리을라치면을 사용했습니다. 취직이라도 할라치면 꼭 영어 성적이나 컴퓨터 자격증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발목을 잡다는 어떠한 것에 방해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낮거나 컴퓨터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어휘와 문법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